깊이 있는 영화 이야기. 무비 프리즘. 안녕하세요, 리뷰카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뷰 마우스입니다. 네, 오늘 함께 볼 영화는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입니다. 저희가 사실 이 영화에 흠뻑 빠져가지고 프렌치 토스트를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토스트를 좋아하지 않아서요. 그래요? 이 영화에서 진짜 중요한 그 장면에서 프렌치 토스트가 2번 나오잖아요. 네. 인물의 변화를 보여주는 너무 감동적인 장면이라서 이 영화가 1980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각색상, 나무주연상, 여우조연상, 감독상 이걸 다 휩쓸었습니다. 그러면 40년 전 영화네요. 개봉을 1979년에 했어요. 43년 전 영화네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현재와도 맞닿아 있죠, 영화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겪는 그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고 이혼을 하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사연들이 크게 40년 전과 다르지 않은 느낌? 그런 것 같아요. 대단한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작품성과 배우들의 연기는 두루 인정을 받았던 영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스토리가 너무 좋습니다. 에이버리 코먼의 원작 소설이 있고 그것을 감독인 로버트 벤튼이 직접 각색을 해서 각색을 굉장히 잘했죠. 각색상을 받았으니까. 스토리가 너무 좋은데 어땠습니까? 저는 일단 영화가 시작이 되고 더스틴 호프만이 승진을 한 그날 상상도 못하게 와이프가 떠나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남겨놓고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정말 나에게 일어났다. 예상치 못하게 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좋은 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축하를 받고 싶은 날, 미안한데 난 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애 잘 키워. 나 간다. 어떨 것 같아요, 이게? 완전 멘붕이죠, 멘붕. 그리고 그 메릴 스트립, 그 조안나죠. 조안나가 떠나면서 막 집안일을 다 처리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떠나잖아요. 너무 당황스러워 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저는 그 연기를 더스틴 호프만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아들에게 프렌치 토스트를 선사해야 되는데 다 망해버리면서 그 조그만 아이가 옆에 있는데도 엄청 화를 내잖아요. 사실 영화 보면서 왜 저렇게까지 화를 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상황이 내가 만약에 그 상황이면 저 정도는 정말 잘 참았다. 완전 폭발해서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뭐지? 그래서 더스틴 호프만이 그런 섬세한 감정 연기를 통해서 지금 얼마나 본인이 답답한 상황인지를 아주 잘 보여준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그래서 좀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테드가 이 상황을 부정하죠. 돌아올 거야. 금방 돌아올 거야. 갈 데도 없어. 이렇게 부정을 했지만 안 돌아오죠, 계속. 어느 순간 몇 개월이 지나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들인 빌리하고 아버지가 결국 둘이서 이제 밥도 먹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아버지 테드는 일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죠. 육아를 하면서 일을 병행하는 남자의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이게. 정말 회사에도 눈치 보이지 아이에게도 잘하기 힘들지. 이걸 한번 여자로 바꿔놓고 보면 지금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들은 저런 삶을 살고 있을까? 100%, 120% 그런 삶을 살고 있겠죠. 지금 저런 모습이겠구나. 엄청 힘들 것 같아요. 되게 힘들겠구나. 그렇다고 남자가 집에서 아이만 돌보면서 내조를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닌 분들이 많을 거고. 그렇죠. 분명히 뭐 부모님 힘을 빌리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괴롭겠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빌리는 되게 상대적으로 착한 아이 아니에요? 천사죠. 그죠?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빌리가 연기를 너무 잘했고 일단 이 빌리가 굉장히 착한 아이에 속하는 것 같은데 저렇게 착한 빌리도 잘 해주기가 쉽지 않은데 보통의 일반 아이들을 굉장히 육아를 하면서 일까지 저렇게 잘할 수가 있을까? 굉장히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빠 입장에서는 아이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럴 여유가 없잖아요 지금. 당장 먹고 살아야 되고 그렇죠. 회사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임원급으로 올라갔는데 일은 너무 많고 사실 아이의 감정선을 어루만져줄 시간적 여유는 전혀 없죠. 집에 와서도 그냥 본인 일을 해야 되고 살림하는 것도 벅차 죽겠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 아들은 투정을 거의 안 부리잖아요. 그렇죠. 딱히 뭐 나쁜 행동을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나이도 너무 어리고 그래서 아마 영화를 보는 내내 마음이 짠했던 것 같아요. 좀 때도 쓰고 아이답게. 아이답게 그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때를 쓰지 않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때를 쓰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인지했을 때 그러니까 철이 들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너무 빠른 날에 이미 깨달아 버리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대요. 그냥 이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최선일까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어른들도 되게 많고. 한 번 그 갈등이 생기죠. 아버지인 테드하고 아들인 빌리가 갈등을 좀 폭발시키는 장면이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 테드가 아들한테 너 아이스크림 그거 먹으면 진짜 혼난다. 계속 혼난다 하는데 둘이 막 눈치를 보다가 결국 너무 귀엽죠, 근데? 너무 귀엽죠. 아들인 빌리가 결국 아이스크림을 떠먹고 막 이제 막 둘이 막 투삭투삭 하잖아요. 막 아들은 울고 거기서 좀 진짜 아이답다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또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면은 아버지는 돈을 벌어주면 좋은 아버지인가? 아니면 아이와 정말 교감을 하고 아이 곁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주면 좋은 아버지인가? 물론 그걸 다 잘하면 좋긴 한데 어떤 게 더 좋은 아버지일까요? 저는 무조건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게 좋은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많은 어릴 시간을. 때는 나이가 들면 우리 아빠가 왜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서울에 집 한 채가 없냐라고 좌절을 하겠지만 아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감이 없이 물질적인 것만 충분하게 누리고 산 아이들은 부모에게서 받지 못한 결핍을 딴 데서 채울 거거든요. 그럴 때 오는 부작용이 상당하죠. 친구에게서 채우든 애인에게서 채우든 아니면 본인의 어떤 성취에서 채우든 그 채워지지 않거든요. 인생을 길게 봤을 때는 아버지가 자식들과 긴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교감하고 소통하는 게 좋다. 물론 집에서 백수처럼 야, 술 사와 이런 아버지 말고 함께 놀아주고 얘기하고 근데 더스틴 호프만은 이 영화에서 그렇게 막 함께 놀아주고 얘기하고를 처음에 잘 못해요. 전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전까지 일만 했으니까. 아주 일반적인 그래서 더 이건 고증이 잘 된 영화다. 실제로 저럴 거거든요. 갑자기 아빠가 일하다가 집에 가서 아이랑 어떻게 놀아주냐. 그러다가 시간을 보내고 이게 뭐 1년 정도 지나면서 아이와 대화도 하고 아이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저는 그래서 어떤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냐라는 걸 이 영화를 보면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계속 고민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걸 결국엔 더스틴 호프만이 해냈다라는 걸 영화 말미에 보여주는 것 같아서 왜냐면 떠나야 되는 아들을 앞에 두고 그 아이의 입장에서 같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어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제서야 저는 아빠가 됐구나.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가 됐구나.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 되니 아들을 사랑하는 아빠가 된 것 같아서 참 짠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인 빌리도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게 보이잖아요. 맞아요. 결말에 가면은. 그래서 인물이 굉장히 잘 변화했다는 게 느껴지죠. 한편 그 엄마인 조안나, 메릴 스트립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그 입장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죠. 자기의 삶을 찾아서 떠나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멘탈이 아니다. 내 멘탈을 회복해야겠다.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두고 떠난 엄마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그 아이가 그걸 기억을 할 텐데 나이가 들어가도 난 한때 엄마에게 버림받아서 아빠와 살았지라는 걸 알 텐데 전 빌리가 그 대사를 했을 때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빌리가 아빠도 나 떠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더스틴 호프만은 그때 아마 다짐을 했을 거예요. 나는 절대 저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다. 차라리 회사를 좀 등한시하게 되더라도 다시는 이 아이가 날 기다리게 하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다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뭐 그 나중에 법정씬에서 보면은 일하다가 갑자기 뭐 학부모 미팅이 있어서 나가기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상처가 있는 아이를 더 이상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지 않으려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문제의 발단은 사실은 엄마의 멘탈? 이해는 되나? 저는 그런 분하고는 살 수 없습니다. 애를 버리고 간다고? 알았어. 다시는 애 만날 생각 하지 마. 얘는 이제 엄마 없는 애로 내가 키우겠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한다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피가 어떻게 안 만납니까? 네. 다 몰래 만나고 자기들끼리 하겠지만 근데 저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이해는 할 수 있지. 내일이 아니니까. 근데 내일이다?
어떻게 이해를? 더스틴 호프만이 메릴 스트립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영화 끝까지 1년이 지나서 만났는데 대판 싸우잖아요. 어디 네가 지금 감히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빌리하고 잘 지내고 있는데 뭐 얘를 데리고 간다고? 만나자마자 싸우잖아요. 그렇죠. 이해 못하는 거죠. 분한 거지. 나라도 그럴 것 같아. 나 같으면 진짜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할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미국 법과 한국 법이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아내인 조안나도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이를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뭐 양육권을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졌죠 결국은. 저는 그 법도 오늘 철저하게 아버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혼의 기책 사유를 따지기보다 아이를 두고 간 사람이 누구냐를 좀 중요하게 봤으면 좋았을 텐데 법이 또 그러지 않더라고요. 이 아이를 앞으로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두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리는 있으나 어떻게 아이를 버리고 간 엄마가 다시 안 버릴 거라고 장담을 하죠? 저는 한 번 그렇게 행동을 했으면 두 번, 세 번도 가능하지 않을까. 살면서 멘탈 무너질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마도 판사는 조안나가 멘탈을 다시 잡았고 그 다음에 괜찮은 연봉의 직장도 잡았기 때문에 아이를 충분히 잘 키울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건 추측인데 아마도 당시까지 아버지들이 더 문제를 많이 일으켰겠죠. 미국 사회 내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들이 사고를 많이 쳤고 상대적으로 엄마들이 더 책임감 있게 아이를 보살폈던 그런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엄마의 손을 들어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엄마랑 친해요, 아빠랑 친해요. 보통 엄마랑 많이 친한 사람은 그러니까요. 딸은 말할 것도 없고 아들은 더더욱. 뭐 아빠들은 나가서 돈 벌어오고 집안에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도 함께하는 시간이 적잖아요. 밥을 먹는 사람 엄마랑 밥 많이 먹지. 대화 엄마랑 많이 하지.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남자들은 보통 우리나라에서도 양육권 붙었을 때 아빠가 월등히 돈이 많지 않은 이상 엄마가 이기겠죠 당연히. 함께하는 시간이 많고. 근데 그때 당시에 미국이 우리보다 조금 더 선진국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이 지금 우리의 한 10년 전 모습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남자의 손을 들어주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근데 영화 결말에서 엄마인 조안나가 놀라운 선택을 하잖아요. 납득이 안 갔어요 저도. 그럴 거면 왜 재판했어? 그렇게 난리를 쳐서 서로의 마음을 그렇게 헤집어 놓고 다시 잘 될 가능성이 저는 그 재판을 통해서 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재판 결과는 엄마의 손을 들어줘서 조안나가 아이를 키우게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조안나가 결말에서 남편을 찾아가서 난 안 데려가겠다. 근데 아이와 잠깐 얘기 좀 하겠다. 이러면서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조안나가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되는 게 재판 과정에서 남편인 테드가 아들인 빌리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를 계속 증언을 하잖아요. 그걸 듣고 조안나가 테드가 굉장히 빌리를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고 자기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구나. 정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구나. 이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조안나는 그런 생각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멘탈이 지금 회복되긴 했지만 언제 또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그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조안나는 딱 그런 캐릭터라고 봅니다. 내가 조안나였으면 이 처음에 빌리를 만나서 아빠와의 삶이 어떤지를 물어보고 그때 이미 판단을 해야죠. 재판 가기 전에 잘 지내고 있구나. 공원에서 아들과 시간을 보내잖아요. 한 반나절 이상. 알았을걸요. 근데 그 사람은 자기 감정에 집중한 거죠. 얘는 내 아이. 난 얘 없으면 못 살아. 얘가 지금 자기 아빠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고 일단 난 얘 되찾아야겠어. 소송 가자. 마음이 그런 거야. 그러다가 소송 이겼는데 그 과정에서 또 마음이 흔들거려. 이거 아닌가? 그냥 애 아빠한테 다시 줄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런 변덕스러움, 멘탈에 무게가 없고 책임이 없고 법적 책임을 지금 부여를 한 거잖아요. 권한을 주고. 그것도 안 한 거잖아, 그것도. 떠나기 전에도 충분히 물론 대화를 했겠지만 눈치챌 수 있게 계속 시그널을 주고 심각한 단계를 거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훅 가버리잖아요. 대화하고 사전에 시그널을 주고 준비할 수 있는 방어를 할 수 있는 그 배려죠, 최소한의. 근데 그분은 자기 감정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는 캐릭터다. 모두를 힘들게 해요, 주변의 모두를. 모두가 힘들어요, 정말. 그 조안나 같은 사람 옆에. 다시 아빠한테 줬다? 두고 보세요. 영화 2탄 나오면 또 뺏어가려고 할걸요?
아, 나 살아보니까 안 되겠어.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이런 멘탈의 소유자는. 이혼 잘하셨습니다. 이 영화의 명장면이 정말 많은데 저희가 앞에서 프렌치 토스트 만드는 장면을 말씀을 드렸었고 아이스크림 먹는 장면도 말씀을 드렸는데 또 명장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가장 슬펐던 장면이 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낙상사고를 당합니다. 그때 불이 나게 뛰어가서 아이를 안고 뛰는 장면을 꽤나 길게 롱테이크로 보여주거든요. 아, 그 장면 좋았던 것 같아요. 응급실까지 가는, 뭐 사실 한두 컷 하고 탁 넘어가도 되는데, 와, 그 애 안고 뛰는 게 해보신 분들은 이게 뭐 몇 발짝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꽤나 장시간을 뛰면 힘들어요. 무겁고.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보면 뛸 때 팔이 자꾸 내려가요. 다시 업고 다시 업고 이렇게 하는데 전혀 힘든 게 느껴지지 않는 그 간절하고 절박하고, 내 아이가 나 때문에 다친 것 같고, 혹시나 얘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눈에 뭐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하지? 오만 생각이 다 들 것 같아요. 아이 엄마가 없어서 이런가? 내가 아빠로서 자질이 없나? 뛰어가면서 그 생각을 다 하는 게 보이니까 뭐 다 필요 없고 어쨌든 다치지만 마라, 뭐 이런 느낌. 그 장면에서 저도 되게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안 좋았어요. 만에 하나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안고 뛰어가는 그 너무 작고 약해진 아빠의 모습, 그런 걸 좀 보니까 그 장면 참 명장면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의사가 잠깐 따로 보시죠 했을 때 바로 더스틴 호프만이 물어보잖아요. 실명하나요? 병원에 올 때까지 그 걱정을 계속하면서 온 거죠. 눈 주위가 다쳤으니까. 다행히 실명은 아니었는데 정말 가슴이 철렁했을 것 같아요. 진짜 오만 생각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이 정말 대박이었어요. 처음에 조안나가 남편에게 난 당신을 떠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장면. 그 장면에서 연출이 너무 좋았던 게, 이 더스틴 호프만은 방금 회사에서 자기가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승진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에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와이프랑 같이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회사에 전화할 거 있어 하면서 전화기로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막 전화를 하는데 그때 아내인 메릴 스트립이 I'm leaving you 라고 얘기를 계속해요. 못 들어. 근데 what 막 못 들어. 그러다가 I'm leaving you 하더니 그 더스틴 호프만 표정이 이렇게 생각나시죠? 멘붕인 표정을 너무 잘했고, 그 다음에 갑자기 조안나가 막 설명을 해. 집세는 내가 냈고 뭐 당신이 그 전화비도 내면 되고 막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일단 따라 들어. 그 연출이, 그 장면 연출이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이 장면 전제되는 거는 조안나는 이거를 정말 수년 동안 생각했던 순간일 거 아니에요. 드디어 마침내 용기를 냈는데 남편은 여전히 일에 파묻혀 있고, 근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러면서 그냥 남편이 전화하고 있는 와중에 I'm leaving you 해버리는 거죠. 전화 좀 끊고 하면 안 됐을까요? 전화를 좀 끊고 했었어도 됐잖아요. 어차피 떠날 거. 근데 난 그게 전화를 할 때 그 말을 한 게 오히려 좋았던 것 같아요. 영화상으로는 우리가 되게 그 장면이 극적으로 잘 연출이 됐는데, 실제라면 실제라면 좀 그 전화하고 있는데 뭐 떠난다고 남편이 기분 좋아했는데 지금 너무 우린 남편 입장이다. 저는 남편 입장 아닌데. 근데 하나 더. 남편이 재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소송에 들어가서 자기가 1년에 샐러리가 얼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회사에서 말도 안 되게 잘리고, 이 사람은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아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자기 연봉과 커리어가 별로 안 좋아지더라도 이건 소송에 이기기 위함이라기보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아이를 지켜내고 아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다는 퍼포먼스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강력한 행동이라고 표현하고 싶거든요. 그 강력하고 강렬함, 내가 어떻게 해서든 지켜낼 거야. 근데 사실 엄마에게서 저는 그런 거는 못 느꼈거든요. 그 재취업을 하는 과정도 너무 짠하잖아요. 남들은 파티 즐기고 있는데 자기는 쫄래쫄래 서류 가방 들고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아이러니한 장면 연출이 너무 좋았어요. 그 크리스마스 시즌은 미국에서 가장 큰 휴가 시즌이고, 그때 남들이 다 오피스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더스틴 호프만은 지금 잘렸기 때문에 아들 양육권 소송에서 이기려면 내가 직장에 있어야 되고, 그걸 입증하기 위해서 바로 재취업을 시도하면서 오피스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그 사무실에서 혼자 면접을 보고 있잖아요. 집에 가라고 이제 나중에 얘기해 주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지금 바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럴 수 있는데, 아빠는 진짜 그런 게 없는 거지. 내 아이를 위해서. 정말 그냥 뒤돌아보지 않고 직진이에요. 내가 내 멘탈대로 한번 하면
모르겠다. 씨. 회사도 잘린 판국에. 그럴 수 있어요, 엄마처럼. 거의 뭐 배경이 그냥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거의 많고 사무실, 집, 그 다음에 실외씬 조금 있고 뭐 비주얼적으로 뭐 엄청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는 영화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소소한 작품일 수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뭐 이혼이 다반사잖아요. 굉장히 뻔한 이혼 얘기일 수 있는데 주연 배우들의 명연기 그리고 아역을 맡은 그 빌리 역을 맡은 배우의 명연기 연기가 일단 받쳐주다 보니까 굉장히 몰입해서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린 장면을 포함해서 연출이 굉장히 담백하면서도 마음을 울리는 연출이었다. 정말 담백했어요. 일부러 막 관객의 감정을 막 고양시키기 위해서 막 노력하지 않아요. 그냥 보여줘요. 그래서 이 담백한 연출을 너무 잘하셔서 감독상을 받으셨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정말 너무 40년 전 영화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그 남녀에 대한 묘사 그 다음에 이혼 과정에서의 그런 갈등을 굉장히 섬세하게 잘 표현한 작품이어서 아마 이 작품보다 더 부부의 이혼, 그 다음에 양육 문제를 더 섬세하게 다룬 작품이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이렇게 담백하게 정말 극적으로 뭐 이런 효과 없이 아마 교과서적인 작품이 아닐까 싶어요. OST도 심지어 좋아요. 그렇죠. 음악은 저희가 뭐 음악의 조예가 깊진 않아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영화 보시면 아 음악을 많이 쓰진 않았지만 정말 적절한 순간에 정말 좋은 음악을 선곡해서 썼구나 라는 거를 100%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스 짐머 이런 거장이 나오지 않아도 그렇죠. 주로 클래식이에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화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